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요.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바로 이 시기에 둘이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야권에서는 출장 이후에 대장동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장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 한 명이 함께 동행한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출장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장 이후에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가 이 함께 동행했던 김모 팀장이 이끄는 개발 1팀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장동 사업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이 설계가 됐는지와 관련된 어찌 보면 정황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출장은 2015년 1월 6일 날 시작해서 16일까지 호주, 뉴질랜드의 이제 선진 교통체계 체험 명목으로 출장을 갔는데 이제 당초에 이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저기에 같이 동행했던 것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유동규 기획본부장,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 팀장 김모 씨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네. 공교롭게 출장을 갔다 오고 20일 정도 지나서 이 담당 부서,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가 개발 2팀에서 개발 1팀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곳에서 무언가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얘기를 이 세 명이 나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언론의 추론인데. 그런데 입장을 네. 이야기할 때 대장동 사업과 이 해외 출장은 무관하다고 네.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가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개발일 팀장은 신규 사업 개발이나 이런 그런 찾는 것도 우리의 어찌 보면 하나의 일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일련의 과정이 개발 2팀에서 개발 1팀으로 바뀐 것, 네. 또 황무성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은 것도 이 바로 직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조직 인사까지 난 뒤에 이른바 글쎄요, 이 유동규 그리고 이 정 실장 이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고 또 시장의 명의다라고 하면서 이 황무성 사장이 주장한 이 사퇴 압박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터지게 된 겁니다. 핵심 장면만 다시 한번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고 그래. 시장님 허가도 그래서 사장님이나 저는 못 빼기 있습니까? 유동규가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제 나와서 저한테 정 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정 실장이 당신한테 했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 뒤에도 언제 할 겁니다.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네. 그러고. 아니 당신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 정이라고 그랬다, 유라고 그랬다. 정도 그러고 요 양쪽 다 했다니까요. 자, 황무성 전 사장 녹취 파일에는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이 배우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황 전 사장이 정진상 실장을 직접 찾아갔다라는 내용이 지금 보도에 나왔습니다. 이 녹취 파일만 공개됐을 초기에는 이 정 실장이 이 정진상 실장을 말하는 거라고는 확정할 수 없다라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황 전 사장이 이미 정진상 실장을 찾아갔다고 하면 저 녹취록 속의 정 실장은 정진상 실장이 맞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뭐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정 실장이 그 당시에 정책실장인가요?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고 황 사장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황 전 사장이 정 실장을 찾아갔는데 정 실장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사실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그런 없다.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1월에 찾아오고 2월 6일 날 유한기 본부장이 찾아와서 사의서 쓰라고 얘기했다는 거니까 지금 저 내용만 들어보면 황 사장이 물어봤을 때 정 실장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 유한기 본부장이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중간에서 혹시 그렇죠.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혼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고 네. 뭐 아니면 또 진짜로 그렇게 지시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유한기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왜 와서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고 지금 뉘앙스만 들어보면 두 사람이 압박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또 정진상 실장은 직접 만나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기를 전달한 사람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의도로 얘기했는지 하는 부분이 밝혀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자, 물론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상 실장이 인사권자도 아닌데 명색이 공기업 사장인 황무성 사장이 자, 본인 구명을 위해서 정진상 실장을 직접 찾아갔다라는 부분. 자, 검찰이 저희 채널A 보도 이후에 이 사퇴 강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했다라는 내용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필수 불가결하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서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본부장의 뜻이고 시장의 명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서 황무성 사장이 그 전에 이 정진상 정책실장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요? 사퇴 정진상- 압박에 대해서 정진상 호소를 실장만 하기 위해서겠죠. 설득하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뜻이 통하니까 여기만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아마도 정진상 시장을 찾아갔을 것이고 네.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정진상 시장이 나는 거 전혀 모른다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 황무성 사장이 그냥 확인되지 않은 유한기 그 본부장의 얘기만 듣고 그 분의 뜻이구나 하고 그만뒀을까요? 아하. 이제 그런 게 납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실제 어쨌건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사장을 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본부장 밑에 있는 자기 직원이 와서 저뭐 벗으셔야 돼 사표 쓰셔야 돼 3번 와서 사표를 쓰는 과정에서 그거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썼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갈 수 있는 의문점들은 검찰이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직권남용인데요. 그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랑 구조는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김태우 특감반원의 협조가 있었거든요. 당시 특감반에서 부처별 정보 수집을 하고 다니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블랙리스트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으니까는 어떤 중간자를 추궁을 해가지고는 그 내막이 드러나게 됐는데 여기서는 뭐 유동기라든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명을 받고 그런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은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직권남용 주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실토를 해야 되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진술을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뭐 예상은 할 수 있지만은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